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8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2036년 서울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임기 중에 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 파리 올림픽에도 출장을 다녀왔죠. 자, 그리고 대선 주자로 불리고 있는데, 본인은 현재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권 행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거의 독보적인 여당의 대선 주자로 부각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견제 심리도 어느 정도 발동을 한 것 같은데, 잘 하지 않던 언론 인터뷰를 오늘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또 다뤘습니다. 그 기사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오피니언면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올림픽 유치, 대선 출마 의지 밝혀, 대선 출마 가능성 50%에서 51%로 오세훈 역할하겠다. 자, 김현기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입니다.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문직이건 주인공이건 임기 반환점 지나 입장이 진전됐다. 본인의 서울시장 임기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도 11월 되면 반환점을 돕니다. 한동훈에 없는 나의 경쟁력은 뭘까? 본인 생각은 행정은 내가 훨씬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은 다음 대선에 나설 확률은 50대 5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서울시장 임기가 절반도 안 됐는데 대선 얘기를 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다. 이 기자가 그렇지만 작심한 듯, 이 인터뷰에서는 작심한 듯 임기 반환점이 7월 1일입니다. 임기 반환점이 지났으니 이제 조금 진전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역할을 하겠다. 문직이든 주인공이든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표정이나 표현에서는 후자, 주인공으로 기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력 경쟁자인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상대적으로 행정은 내가 훨씬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려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 2036년 서울올림픽은 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88 올림픽 때 만든 시설이 많고 잠실 주 경기장까지 이미 리모델링 중이라 유치만 하면 100% 흑자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 자, 2036년 올림픽 개최지는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봄에 결정이 되는데, 내후년 봄까지 임기죠. 임기이기 때문에 그 늦봄까지입니다. 초여름까지, 내후년 초여름까지 이 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올림픽 유치 성과로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한 그 성과를 내면은 그걸 바탕으로 대권 도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과거에 2002년 월드컵 때,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랐죠. 그때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정몽준 전 의원이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2002년 대선의 유력 주자로 급부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노무현 후보와 후보 단일화 이 과정을 거쳤기는 했지만 한때는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죠.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서울올림픽 2036 올림픽 개최를 유치를 해오면은 상당한 반전을 이룰 수도 있다. 대선 후보 경쟁에서 그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자, 한동훈, 지금 현재 유력 대권주자 한동훈 대표가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된 걸 어떻게 해석하나, 이렇게 물어보니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 가능성은 50%가 안 될 것으로 본다.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순간 많은 대안이 나올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10월에 일단 1심이 결정이 하나라도 나오면, 지금 2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라도 나오면은 민주당 안에서 손절론이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그게 불안해서,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렇게 1인 사장화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귀책 사유는 이재명의 몫이 되고 많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를 놓고 시끌시끌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뭔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들은 계속 증가해서 나돌고 있죠.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은 다만 우리 당의 주류 지지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선거 범죄였고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였다. 지금까지 김경수가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자백을 한 적도, 반성의 말을 한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복권까지 시켜서 다시 정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지지자들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선 출마 가능성. 이제 조금 진전된 말을 하자면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해야겠다. 어떤 역할이건 하겠다. 김구 선생님이 옛날에 임시정부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 평생 우리 정부의 문지기로 족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기억이 난다. 내 역할이 문지기 역할이 됐건 주인공 역할이 됐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엉망으로 하는 걸 봤을 때 그들이 집권하게 되면 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50대 50이던 게 51대 49로 된 거로 봐도 되겠나. 이 대선 도전에 대해서 괜찮다. 그렇게 말하니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에 없는 오세훈의 경쟁력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난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포용과 통합을 강조해왔다. 자, 포용, 통합에 방점을 둡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용산과 각을 세운다, 친윤과 각을 세운다 이런 평가가 많죠. 그래서 아마 이 통합을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보수의 힘.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은근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아 확장해야 한다. 그래서 난 통합의 리더십, 확장 가능성이 큰 정치를 지향해왔다. 한동훈 대표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죠. 통합을 해보겠다. 그 질문을 또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공약했는데 선거법을 바꿔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당사자로서 의견은 그때 오세훈법 이런 게 하면서 정치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지구당을 다 폐지를 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 비대위원장 그 자격으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선의 그 민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구당 부활을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이걸 폐지를 했던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그걸 없앴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다. 외국 사례도 없다. 한동훈 대표도 그런 입법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길 바란다. 자, 한 대표에게 여러 가지로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강폭 행보를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기 대권을 두고. 지금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서울시장 선거 반환점도 돌지 않았는데 어떤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는 부담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후반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정은 했다. 그래서 안전궤도에 올려놨다는 판단으로 대권 가도에 본격적으로 들어설 체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세우고 거기에 이 6.25 참전국별로 이렇게 어떤 코너를 만들고 그리고 6.25에 참전해서 전사한 한국군은 물론이고 또 6.25 그 파병 군인들, 해외 파병 군인들의 명단도 쫙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전산 자막으로 흘리는 여러 가지 그 구상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 대권 행보의 일환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오세훈 시장의 대권 행보,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경쟁 구도, 물론 뭐 홍준표, 원희룡 다른 주자들도 있죠. 지금부터 아마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이 돼서 이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처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죠. 그때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여러 가지 논란을 겪고 출범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공수처 무용론, 폐지론까지 나오는데, 공수처가 유일하게 집착을 하는 수사가 하나 있죠. 바로 최상병 관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 부분을 놓고 유난히 집착을 하는데, 이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 전화까지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사이면 토끼사입니다. 해병 수사하는 공수처, 윤 개인폰 석 달치 통화한 내역을 확보를 했다.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을 이례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특히 해병 최상병 순직부터 자료를 제2처까지, 그러니까 해병 수사단에서 박종훈 수사단장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가 그것을 다시 해소를 했죠. 왜 사단장까지 다 포함시켰느냐 해서 해소를 했다가 다시 넘겼는데, 그 과정의 수사 통화기록 7월, 8월, 9월 통신 기록을 일제히 다 지금 확보를 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7월부터 9월까지죠.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 기록을 해소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이렇게 박종훈 단장이 이야기했죠. 자, 그런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아니 공소 제기도 불투명한데 대통령 상대 영장 발부가 적절한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이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겠죠. 물론 법원에서는 몇 차례 이것을 영장을 기각을 하고 발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7, 8, 9월 이렇게 딱 좁혀서 오니까 이번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최수건 상병의 순직한 때부터 국방부가 경찰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해소해서 재이첩할 때까지. 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했더라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데, 왜 그러냐면 그 해병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직권남용인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법리가 많이 있죠. 그런데 대통령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적절한지 공수처가 신중하게 검토했는지 모르겠다. 자, 이 법원은 웬만하면 다 영장은 발부를 해줍니다. 수사의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청구한 공수처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청구를 했는지, 기소도 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뭐 정치적 제스처 아닌가, 공수처의 그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는 곳마다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렸죠. 부산에 가서, 그리고 전국에 바닷가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막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때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본인이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면서 나중에는 단식을 할 때 그 단식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에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우리 정부가 그걸 들이밀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까지 열었던 거기도 후쿠시마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 괴담을 계속 지금까지도 악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앞장서 퍼뜨린 것 때문에 수많은 엄청난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또 그런데 전혀 이 괴담이 가짜였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1년이 다 돼가지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사면 기사입니다. 검사 4만 번, 방사능 초과 제로, 후쿠시마 괴담에 1조 5천억 헛돈 썼다. 일본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1년입니다. 괴담은 먹히지 않았다. 과학계에서는 계속 안전하다 일치된 의견을 냈고 정부는 검사 확대 등 빠른 대응을 했는데 야당은 후쿠시마 멍겨온다 이런 선동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방류 이후 수산물 매출액은 더 늘었다. 우리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산물 99.8%는 방사능이 아예 불검출. 그리고 농도가 워낙 낮아 측정조차 안 된다. 나머지 0.2%도 기준치 50분의 1 미만이다. 정부는 수산물 안전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각종 검사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정부는 한국과 일본 수산물, 천일염, 바닷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총 4만 4천회 실시했지만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검사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후쿠시마 방류에 따른 방사능 위험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자, 이 상황 같으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괴담을 퍼뜨린 다른 또 사람들이 있죠. 시민사회단체. 이쪽에서 뭔가 한마디 반성이라도 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1조 5천억 원 우리 국민 세금을 갖다 쏟아 부도록 만든 그 괴담 선동자들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존재가 저는 우리나라 전체에 상당한 어떤 일종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것도 그렇고 국회에서 방탄을 위해서 다수당의 행포를 막 부리고 특검 탄핵 계속 발휘하고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의 구속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국민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주로 이겁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보 투톱 깜짝 교체 대북 강경파 전면에 윤 미 대선 85일 앞 외교 안보 라인 도론 교체 안보실장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됐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됐습니다. 둘 다 육사 출신. 그래서 용산에서 군 안팎의 신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 군 출신들을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외교 안보 지금 최근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다는 것을 방증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조선일보 일면 톱은 조금 다릅니다. 그 외교 안보 라인은 사이드 톱에 있고 일면 톱은 사상 초유 두 쪽난 강복절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놓고 강복회와 야당이 강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장이 돼야 될 국가 행사가 파행이 우려된다. 강복회가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이 6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최하는 15일 모레 강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정부가 뉴라이트 구구라고 본인들이 부르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그대로 임명을 하고 1948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는 별도 강복절 기념 행사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건국절을 추진한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 통합과 경축의 장이 돼야 할 강복절 기념 행사가 두 쪽 나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복회의 정부 경축식 불참은 1965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이종찬 강복회장이죠. 이종찬 강복회장은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가 이시영, 이혜영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종찬 강복회장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건국을 임시정부가 시작된 1919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파에서는 1948년으로 봅니다. 미군정이 개방되고 무기군정이 끝난 이후에 북한도 1919년을 보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좌파 진영도 1919년을 보고 강복회도 지금 이중찬 체제에서 1919년을 보는데 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그들이 이야기하는 뉴라이트를 임명한 자체가 1948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아예 강복절 행사에도 불참하겠다고 하는데 용산에서는 분명히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민주당과 같이 강복회가 손잡고 반쪽 강복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